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채널 여러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원장님 오늘 가운데 앉으셨어요. 네. 문재인 아나운서 자리 뺏긴 거예요? 제가 오늘은 쿨하게 양보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 와인 양조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전문가이시니까 더 설명을 잘하고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원장님을 가운데 모시고 공부할 내용은 정말 양조의 구체적인 과정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레드 와인과 네. 화이트 와인과 로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자, 원장님, 포도가 와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재배하는 노하우, 또 양조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 다 다르고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과 마을과 심지어 각 와이너리마다 조금씩 다 맛이 달라요. 참 오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와인의 양조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포도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농부 입장에서는 거의 1년 동안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면 와인의 맛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많이 익으면 또 단맛이 올라가다 보니까 언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포도 품종도 여러 가지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언제 또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되게 어떤 전문가적인 질문인데요. 잘하셨어요. 네.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조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좋은 와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서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포도 수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1년의 포도 재배 농사의 결산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좀 달라져요. 오. 화이트 와인의 경우가 제일 먼저 수확을 해요. 이게 화이트 청포도는 8월 말에 시작을 하고 레드 와인의 경우는 적포도는 9월 초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품종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는데 적포도의 경우에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라 먼저 수확을 해야 되고 네. 만생종인 이제 까베네 소비뇽은 천천히 수확하는 것이 네. 이런 형태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포도를 수확했어요. 원장님, 그럼 수확을 한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포도 자루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렇죠. 압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포도를 갖다가 손으로 수확하거나 기계로 수확을 해서 바로 양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포도 송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로 네. 줄기를 먼저 제거를 해요. 아. 네. 그러면 포도알 껍질 씨앗 주스가 있겠죠? 그렇죠. 발효조. 이 발효조는 스테인레스 탱크도 있고요. 네. 또는 캐스크라고 해서 오크통으로 만든 큰 통 있죠? 그걸 이제 발효조라고 해요. 네, 네. 거기에 껍질 씨앗 주스를 넣고 나면은 발효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그 시간이 매우 짧은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래 놔두면 포도가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네. 수확해서 포도 껍질, 네. 줄기를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압착된 주스를 빨리 발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첫 단계에서부터 레드 와인을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다르죠. 바로 껍질째 포도를 압착한 다음에 그 그렇죠. 주스를 갖고 바로 발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매우 크죠? 네, 레드 와인은 그 껍질 씨앗 주스를 발효하는 것이 껍질에 있는 색깔, 씨앗에 있는 그 껍질과 씨앗의 탄닌을 뽑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같이 넣는 데 비해서 네네. 화이트 와인은 색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포도를 수확을 해서 먼저 압착을 해요. 그 압착하면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찌꺼기를 먼저 차분히 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네. 그 주스만 가지고 발효하는 것이 화이트 와인의 그렇죠. 발효 시작입니다. 네. 자, 이제 알코올 발효 단계인데요. 다음은 맨 처음에 이제 포도자루 제거하고 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알코올로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는 일반적으로 하얀색의 효모, 이스트라고 이스트가 그러죠. 있죠. 효모를 가지고 압착된 주스, 그게 당이잖아요. 음. 당을 이제 먹기 시작해요. 아. 산화탄소가 나오고 알코올이 나와요. 네. 이거를 이제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스트가 자연 효모도 있고 생산자들의 배양 효모도 넣기도 해요. 네. 그런 형태로 발효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레드 와인을 발효할 때하고 화이트 와인의 그 발효하는 온도가 되게 중요하죠. 오. 왜 그렇게 다르죠? 오. 레드 와인의 경우는 고온 발효라 그래가지고 조금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데 그때 껍질에 있는 색상 나온다든지 탄닌 같은 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알코올을 뽑기 위해서 네. 그러한 고온에서 발효하는 반면에 네. 화이트 와인은 우리가 먼저 저온 발효를 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청포도의 특징인 그 아로마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저온에서 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차이점이.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네. 포도 알맹이에 들어있는 껍질에 있는 그 이스트가 있어요. 하얀색. 얘가 안에 있는 당분을 빨아먹으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발효의 시작이다.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장님 그 대형 발효제에 보면 껍질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균형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뭘 해야 됩니까? 껍질 씨앗 주스를 한꺼번에 넣어서 발효하면서 보면은 네. 이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네. 이제 밑에 있던 찌꺼기들 특히 이제 꽃자루, 포도 껍질, 씨앗들의 이런 고형물들이 위로 올라와요.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위에 이제 샤포라 그래가지고 하나 이렇게 두터운 층을 유지하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순환시켜서 이제 밑으로 돌려주는 이게 르몽따주라고 르몽따주. 하는데 네. 그 올려서 찌꺼기를 섞여주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포도 껍질의 색상도 자연스럽게 충분히 우러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의 번식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작업인데 그 양조할 때 신경 써서 하는 그 작업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르몽따주는 와인의 어떤 맛 그리고 색을 균형점을 맞춰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레드 와인을 만드는 어떤 핵심 과정이라고 할까? 네. 그게 치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불어로는 마세라시오. 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마세라시오, 치명의 의미를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스트에 의해서 그 발효가 이루어지고 나면 레드 와인의 경우 이제 포도 껍질의 색상이 물들어가는 과정을 그렇죠. 치명 마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일주일 정도 해서 나오는 게 레드 와인의 아. 색상이에요. 네. 그런데 로제 와인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물들어가는 시간을 20시간 또는 24시간 정도 놔두고 껍질을 싹 제거해서 연한 색깔의 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로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포도를 따서 발효제에 넣고 놔두면 껍질에 있는 색상이 이렇게 물들어가서 포도 아래 물들어가서 로제를 만드는 과정도 있어요. 그 치명에 의한 만드는 로제 와인 만드는 방식이 있고 껍질에 있는 색상이 포도 주스로 갖고 물들어간 상태에서 와인을 만드는 그런 걸 차열법이라고 해요. 두 가지의 로제 와인 그 물들어가는 양조 방법이 다릅니다. 이 로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레드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만 치명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물이 덜 든 불안하다. 상태에서 만들면 로제가 된다. 레드 와인의 경우에 일주일 정도 놔두는 것이 뭐냐면 우리 봉숭아 물들이다 보면 네. 잠깐 들이면 약간 빨갛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분홍색이 오래 살면 되죠. 그렇죠. 네. 빨간 색깔 진해지죠. 예쁘게 되죠. 네. 그때 색상 물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 와인의 특징은 색상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네. 탄닌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한 그 마세레이션의 작업도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장기 보관해야 되는 와인들은 아무래도 치명도 오래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산 발효인데 이게 뭐 말로 어휘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2차 발효입니다. 1차 발효 다음에 2차 발효는 박테리아 활동으로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돼요. 그러다 보면 네. 와인 원액에 어떤 맛이 나오겠습니까? 사과산에 비해서 신맛이 많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것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인공으로 유산을 넣어서 유산 발효를 한다. 이 과정입니다. 네, 2차 발효를 거치고 네. 자, 드디어 이제 숙성 과정이 나오는데 네. 사실 숙성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꼭 마셔도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평상시에 김치 만드는 거하고 겨울에 김장김치 만드는 게 다르잖아요. 네. 겨울에 김장김치는 뭐예요? 그거 바로 못 먹잖아요. 조금 익혀야 돼요. 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익힌 다음에 먹듯이 네. 와인도 바로 양주에서 와인을 만들면 특히 이제 레드 와인의 경우는 포도가 가지고 있는 과일, 풀 냄새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좀 숙성시켜요. 그걸 에이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숙성을 보통 6개월에서부터 뭐 한 36개월 정도 숙성을 해요. 스테인리스 통에다 할 것이냐, 오크 통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오크 통에 숙성하는 경우에 산도라든가 탄닌 같은 것이 오크의 효능에 의해서 네. 굉장히 맛있게 변화되는 과정이죠. 이어서 잠깐 지금 원장님께서 오크통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바로 오크통 발효의 오크통 숙성의 전부 이해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예, 보다 심층적인 학습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원장님 저 사실 살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김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김장 처음에 좀 하고 나서는 겉절이 무쳐 먹거든요. 그것처럼 와인도 네. 숙성하기 전에 네. 그 아주 짧게 숙성을 해서 바로 먹는 그런 것도 있는 있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네. 와인 이주 시간에 잠깐 다뤘었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 그렇게 그냥 들리기도 일반적으로는 하죠. 네. 다 숙성시켜서 네. 그 마시는 것이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르도 경우에 특히 그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대부분 넣고 뭐 까베르네 프랑이나 푸르투갈로 맞아요. 것들을 넣는 그런 식으로 블렌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예. 개에서 네 가지 품종 이상을. 네. 심지어 우리 저 최근에 마셔본 것 중에는 베이독 지방인권 10가지 포도 품종을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오. 자, 이렇게 다른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노하우 그게 궁금해요. 네. 와인은 와인 만들 때 단일 품종으로 한 품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이상을 섞어서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품종에 따라 다르고 네. 생산 규정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라든지 한정. 샤르도네는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보르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캐베르네 소비뇽 메를로라든지 이러한 것을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블렌딩을 한다면 그 맛이 개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캐베르네 소비뇽이 강직했을 때는 메를로라는 걸 섞어서 더 부드럽게 유연하면서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이런 오랫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을 통해서 블렌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블렌딩을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임전하면서 언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2차 이차 발효가 발효. 되고 나서 섞으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블렌딩은 생산자들이 오랫동안 노하우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를 투하했을 때 그때 네. 다 섞기도 해요. 품종을. 첫 번째 예. 발효를 하고 알코올 발효를 네. 한 다음에 숙성하기 전에 전에. 섞어서 이제 숙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크통이든 스테인리스 통이든 숙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블렌딩해서 병입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해요. 생산자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의 노하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쪽에 하던 와인이 맛있게 가치가 있게 블렌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맛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저는 그 숙성 후에 이렇게 섞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스타일인 거예요? 숙성 후에 하는 건 약간 보르도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오크통 숙성 전에 하는 경우는 뭐 부르고뉴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품종들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유한 특징들을 블렌딩을 통해서 완벽하고 조화로운 품질을 그렇죠. 내도록 블렌딩이 인간이 개입을 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맞아요. 특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김치 맞아요, 맞아요. 만들 때 김장 만들 때 뭐 네. 젓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롯데의 기간은 앞에일 수도 있고 뒤에일 수도 있고 순서가 좀 바꿔지더라도 가장 맛있게 블렌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선택을 할 때 때로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양조 노하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블렌딩의 핵심은 네. 보세요. 캐베르네 소비뇽을 몇 프로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메를로를 몇 프로 넣을 것인지, 오크통에 숙성한 와인을 더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어느 포도밭에 있는 그 와인을 그렇죠. 블렌딩하는데 몇 퍼센트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블렌딩에 관한 것도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그런가요? 심층적으로 너무 한번 재밌을 것 같이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가지가 예고됐어요. 하나는 옥통 숙성에 관한 이야기, 다음은 블렌딩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양조 과정을 이제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만나볼 수 있도록 이제 병입을 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병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 와인이 만들면 난 필터링이라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걸 병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와인이 순수하고 굉장히 진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찌꺼기가 많이 깔려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찌꺼기 있는 걸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을 고쳐 이제 해가지고 병입하는 이것을 이제 와인 병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와인이 병입을 하게 되면 와인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 스트레스 쌓인 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하 가부에다가 이제 뉘어서 이제 잠잘해줘. 윤을 만들어서 쫙 해서 보통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출하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수확에서부터 안정화까지 그렇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양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장님 설명대로 포도를 수확해서부터 완전히 병입하는 이 시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디테일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자, 원장님 다음 시간에 뭘 예고해 주시죠? 금방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가 와인 숙성에 따른 오크, 통, 와인 코르크마개 이런 것들이 그 와인의 품질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와인 제조 과정에 대한 공부, 와인 채널이 준비한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